고3들과 재수생들의 6월 18일 평가 모의고사에 어떤 좀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질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? 일단은 이제 고3하고 재수생들은 기본적으로 컨디션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고3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, 그 다음에 진도를 충분히 못 마친 상태에서 6월 평가원을 보는 거고, 재수생들은 사실은 실제 수능을 보고 금년도 상반기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한 상태에서 보는 거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적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수생들은 성적이 잘 나오게 될 수 있는 구조, 그 다음에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받았던 성적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6월 달에는 재수생들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. 진도가 다 끝난 상태에서 하는 거고, 고3 학생들은 학교 일정이 좀 쫓기기 때문에 그렇고, 2학기 때부터는 좀 양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. 실제로 이제 뭐 저희가 1년간 고3하고 재수생 성적 트렌드 변화를 놓고 보면, 재수생들은 6월 달에 최고 정점을 찍고 9월 달에 9월 모평을 보게 되죠. 그때 조금 떨어집니다. 그 다음에 본수능 때 다시 조금 떨어지는 거고, 고3은 반대로 6월 평가원 때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.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끝나면 1학기 1원 방학이 들어갑니다. 그러면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수능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 거고요. 9월 모평 때 그 효과가 나타나서 조금 상승하는 폭. 그 다음에 이제 본수능 11월 달, 금년도 12월 달에 이제 수능을 보게 되지만, 수능 때까지 다시 탐구라든지 어떤 이제 본인의 강점을 가진 과목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기간이 또 주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고3들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. 출제 잠깐 뭐 미리 좀 예상을 해본다라면은 작년에 국어가 표점이 최고점 140점이 나왔었는데, 그 금년도 6월은 좀 상황이 좀 어떨 것 같습니까? 예, 아마 국어만큼은 지난 평가원이 약속한 것도 있어서요.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는 배제된다고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전체적인 이제 난이도는 좀 평이해지면서 어떤 원점수 컷도 1등 컷도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이런 측면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재수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통상 6월 모평 결과가 재수학원 학생들이 좀 더 좋게 나온 것은 있지만, 올해는 또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는 학습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재수생들이 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, 다른 측면에서 또 볼 게 있는 게 뭐냐면요. 올해는 2015 개정교육과로 바뀌었습니다. 일단은 어쨌든 시험 범위가 재수생들이 평상시에 했던 범위하고 재학생들이 또 평상시 봤던 범위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측면은 오히려 재학생한테 약간의 또 플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또 현실적으로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무조건 암기한다고 다 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고력을 또 요구하는 시험이 있어서 아마 재학생 여러분들도 전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면 이렇게 뭐 항상 불리하다 말만 듣고 있는데, 그보다는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시험의 그 난이도로 놓고 봤을 때 국어는 고3, 그러니까 출제 시험 범위 조정으로 놓고 봤을 때 국어는 재수생이나 고3이나 뭐 특별한 차이는 없는 거 아닌가요? 금년 시험에서는? 솔직히 범위가 없죠. 왜냐하면 국어만큼은 전부 다 동일하지만,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2015 개정교육과정은 현재 재학생 기준으로 해서 다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큰 틀에서는 수학에서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고, 또 탐구 과목에서 적절한 이제 시험 범위 변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, 말씀한 대로 국어나 영어만큼은 차이가 적습니다. 일단 그거는 언급할 수 있습니다. 김영철, 국어가 작년 수능 정도가 140점 정도 나왔고, 작년 6월 달에서는 표점 최고점 144점. 작년에는 수능이 1등급 컷이 91점, 6월 달 컷이 87점으로 6월 달이 좀 어렵게 출제됐고 본수능에서는 쉽게 출제됐는데, 지금 뭐 그냥 일반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작년 수능 정도 수준 정도로 출제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까? 보통 이제 뭐 6월 평가원이 뭐 굉장히 어려웠을 때 실제 수능은 좀 쉽게 나오고, 반대로 뭐 6월 평가원은 뭐 굉장히 좀 쉬웠는데 수능 어렵게 나오고,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, 사실 작년에는 6월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그리고 실제 수능도 1등급 컷이 91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고요. 실제 상당히 난이도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작년도는 6월하고 실제 수능이 사실은 거의 좀 비슷하게 갔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.
그래서 이제 올해는 6월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? 역시 이제 지금 최근에 국어가 계속 어렵게 출제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6월 시험도 역시 여전히 이제 올해도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있고, 반면에 지금 올해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고3들이 상당히 정상적인 그런 학교 수업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수능의 난이도를 조금 쉽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영역이 좀 어느 정도 난이도로 출제될지는 굉장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제가 예상하기에는 조금 쉽게 나오지 않을까, 전년도 6월에 비하면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상을 해보는데요. 실제 결과는 시험을 봐봐야 알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수학 가형이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좀 쉽게 나타나죠. 수학 가형이. 이과인데도 수학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 쉽게 출제되어서 표준점 최고점 낮고, 금년도는 또 옛날에 아주 어려웠던 기하 벡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들인데, 수학 가형 출제 난이도는 재수생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게 전망은 될 수 있나요, 이게? 근데 학생들의 그 뭐죠? 자신 영역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. 이번에 아마 수학 가형이 되든 나형이 되든 간에 가장 많이 시험 범위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함수 파트, 해석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이과생들을 보면 기하 벡터, 도형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. 그 대신에 함수 해석 파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을 또 유독히 잘하는 학생이 있고, 또 기하를 또 좀 더 장점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이 학생에 따라 좀 약간 다를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아마 2015 개정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나오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하나의 이제 팁을 드린다면, 저는 이제 수학 가형, 나형 모두 공통범위입니다. 그 중에서 상학함수가 가나의 공통인 범위로 들어가는 상황이 올해 처음으로 저는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초창기 수능 때는 상학함수 부분이 당연히 이제 인문계 자연계 다 나왔었는데, 이번 개정교육 과정에 들어서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.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, 실제로 사인 법칙이라든지 코사인 제이 법칙을 이용하는 상학함수 도형의 응용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, 이 부분들은 최근에선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, 특히나 수학 1의 상학함수 또 도형의 응용, 이게 이제 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 응용하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유심히 풀어보면 올해 개정된 교육 과정에 맞춰서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김영찬 선생님 보시기에 수학 가형하고 수학 나형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고3 학생들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조금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과목은 부분은 문과라고 볼 수 있나요? 예, 지금 이제 수학 나형의 경우에는 좀 그 새로운 그 작년에 비해서 새로운 부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뭐 지수 함수, 로그 함수, 특히 삼각 함수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. 문과 학생들이.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문과 수학 같은 경우는 재학생들에 비해서 재수생이 조금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. 사실은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별로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고, 수능에서 작년에 대비를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수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아마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했을 텐데요. 그래서 이 그 삼각함수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 부분에서 사실은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잘 대비를 하느냐, 재수의 경우에 특히 그래서 이제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. 반대로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하 벡터 부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뭐 재수생 입장에서도 크게 뭐 재학생에 비해서 이런 변화가 크게 불리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이 아무래도 다시 한번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한 그 시간이나 양에서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이과 수학에서는 재수생들 강세가 좀 특히 더 많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6월 그 결과 그 6월 5일 날 나온 고3 학생들의 첫 모의고사 전국 그 채점 결과가 나왔는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뭐 평균 점수가 좀 낮아져 있고 또 격차도 좀 벌어졌을 것으로 일단 추정은, 뭐 확실한 사항은 사실 모르는 영역인데 좀 추정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,
저희가 6월 18일 날 평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아마 저희 종락원하고 종락평에서 그 표본 조사 수치를 계속 돌릴 텐데, 특히 재수생들이 전년도의 성적대와 금년도 성적대에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드러날 거는 같은데,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 수능의 어떤 그 참고치, 전년 6월달 어떤 그 모평의 참고치 정도를 일단 난이도로서 일단 받아들이면서 준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? 예, 마지막에. 보통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의 실력이 조금 더 저하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난이도를 많이 낮추라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요. 수능은 이제 이게 영어라든지 한국 사람을 제외하면 또 상대 평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작정 난이도를 낮춘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어서 일단은 수험생들 준비할 때는 전년도에서 출제했던 난이도를 기준으로 준비해 줘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바뀌어진 범위 정도만 참고하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기존 수능의 그 난이도를 가져갈 것 같다라는 정도에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